역으로 생각하면 공매도 재개가 일어나고 공매도 하고 싶은데 그냥 들고 있을 거니까요. 근데 감소를 한다는 것은 공매도 하려는 세력들이 약화되고 있다, 이걸 나타내고요. 2차전지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네, 2차전지 일단 매수해도 되는지 시점인지 파악을 하려면 여러 개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업황입니다. 업황이 지금 또 둔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업황이 돌아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제가 뒤에 요거 어떻게 빠르게 체크하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트럼프 취임 리스크가 어느 정도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지 요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녔던 게 공매도니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어떤 리스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차트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오늘 또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업황입니다. 업황은 사실 계속 좋아진다 했는데 계속 어렵습니다. 아직은. 일단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면 좌측에 있는 그래프가 양극재 수출 추이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양극재 가격입니다. 보면 그래프가 2022년, 2023년 정말 강하게 수출이 됐다. 지금 수출이 확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수출이 줄었다는 것은 아직 업황이 좋아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업황이 어려운 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진한색이 양극재 수출 가격입니다. 보면 2023년 7월부터 확 강하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약화됐지만 어쨌든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계속해서 업황이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업황이 빨리 변화가 나와야지, 돌아서야지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뭐 주가도 움직일 거죠. 물론 주가라는 게 업황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좀 빨리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황을 조금이라도 빨리 좋아졌다 나빠졌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수출 가격이 어떻다 데이터를 내고 이걸 체크하는 건 쉽지가 않고요. 항상 체크를 한다 해도 벌써 다른 언론이나 나오고 뒤에 체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업황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수출입 동향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수출입 동향은 매월 1일입니다. 매월 1일 날 산업자원부에서 발표를 하고 누구든 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뭐 그래서 요 수출입 동향 중에 2차 전지라는 섹터가 따로 딱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수출이 되고 있는지 제가 지난 7월부터 해서 쭉 나오고, 요번에도 3월 1일은 공휴일이니까 3월 2일 되면 2월달 수출인 양이 딱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작년 7월, 8월, 9월 보면 수출이 약 한 7억 달러 정도로 왔고요. 그 다음 10월, 11월은 6억 달러로 줄었고요. 12월은 밀어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예외입니다. 빠지고, 그럼 1월 달에는 다시 5억 달러로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 수출입 요게 증가되는 시점, 그게 업황이 좀 바뀌는 시점이다. 그래서 수출입 동향을 요걸 체크를 하는 게 그래도 가장 빠르게 체크를 하는 게 아닌가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 수출입 동향, 그리고 수출입 동향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7월, 8월, 9월 달 비해서 10월, 11월, 12월이 양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전년도보다 감소했다고 딱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안 좋고 직전 분기에 비해서도 안 좋다. 이것도 우리가 실적 발표 나기 전에 미리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 발표를 좀 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수출입 동향을 체크를 해보면 뭐 실적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업황까지 예상할 수 있으니까 항상 매달 1일 날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저도 뭐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단 업황 둔화는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또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게 수출입 동향 말고도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4분기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 보면
2255억 적자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4분기 전체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약 20% 가까이 감소를 했거든요. 왜 요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느냐?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기업, 소위 말해서 전방 산업들이죠. 뭐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있고 철강은 포스코가 있고 조선이 있고, 그래서 이 전방 산업들은 실적을 먼저 발표를 해요. 앞에서 발표를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미리 이렇게 안 좋게 발표했으면 이제부터 소재들 2차 전지 뭐 소재들 실적 발표가 이어질 건데 걔네들도 안 좋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중소형주 들고 있는데 대형주 실적이 뭐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고 대형주 실적을 보고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섹터, 거기에 대표하는 대형주 실적은 항상 체크를 하는 게 전반적인 시장을 볼 때는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안 좋았다, 수출이 약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양극재, 음극재든 소재도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적 시즌에서는 뭐 아무래도 주가 부담감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적이나 업황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부담이 간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트럼프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트럼프 영향은 큰 폭풍우는 한번 지나갔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트럼프가 행정명령 했는 거 한번 보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지난달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를 하고 또 뭐 주별로 배기가스 규제 종료를 해버리고 이건 내연기관 제어를 하던 게 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뭐 다른 기술 우대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정부 시장 개입을 제거한다. 즉 그동안 뭐 바이든 정부 때 사실 역점적으로 했다는 게 좀 뭐랄까 전 정부 지우기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좋은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IRA 법안 기반으로 뭐 자금 지급도 중단한다. 그러면 일단은 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다 발표가 됐다. 그래서 제가 폭풍우는 지나갔다는 얘기가 여기서 더 이상 뭐 트럼프가 더 옥죄일 수 있는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에 대한 반영이 끝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 1차적으로 뭐 IRA 관련해서는 끝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뭐 올해 성장을 기대했지만 성장 폭은 좀 둔화될 수 있다. 물론 뭐 성장은 계속 이어지지만 성장 폭은 둔화될 수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조금 다른 측면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은 측면에서도 살짝 조심을 해야 되는 것들 그것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지금 2월 3일 날 여러분들이 기억나시겠지요?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다. 그랬다가 1개월 유예를 했거든요. 1개월 유예를 하면 이게 3월 3일이죠. 2월 3일이니까 3월 3일 날 또 결정이 나오겠죠. 그런데 캐나다나 멕시코에 가장 많이 진출했는 게 제가 옆에 보면 진출했는 기업 표시가 되고 있고 캐나다 동그라미는 캐나다에 공장이 있고 멕시코 동그라미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뭐 요것도 뭐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 보고 따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가져왔는데 보면 자동차 영향이 가장 크고 그 다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 포스코 퓨처엠, 엔캠 이런 애들이 캐나다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캐나다에 관세 부과 안 된다면 더 이상 없지만 또 관세 부과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근처에 갔을 때는 요 종목들 특히 보게 되면 뭐 2월 3일 날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 하락률을 썼는데 보면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엔캠 하락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공장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요 관세 정책 때도 아무래도 한 달 뒤에 트럼프가 워낙 뭐 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요런 것들은 약간 피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관세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트럼프 리스크는 끝났는 걸로 보여집니다. 끝났는 걸 보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한다면 중국을 더 억제고 관세를 높이면 수혜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월 말 공매도 재개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영향도 뭐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큰 기업들 체크를 해봤는데 보면 11월 5일부터 2월 20일 지금까지 공매도가 얼마나 증감이 됐는지 표시를 했고요. 참고적으로 11월 5일이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면 뭐 트럼프 리스크에 따라 흔들리니까 이 흔들릴 때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일단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73%나 감소를 했습니다. 정말 공매도가 확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중이 0.1로 일반적으로 코스피 0.17보다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뭐 이제 공매도로부터 자유롭다. 이 얘기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더 이상 빠지기는 어렵다. 주가가 더 빠진다 하면 공매도가 더 뒤에 팔았겠죠. 근데 팔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주가도 저점이다. 공매도 세력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미리 팔았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4% 공매도가 확 줄었거든요. 그리고 공매도가 많은 양극재, 뭐 특히 에코프로, 또 포스코 퓨처엠, LNF,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애들은 최근 한 달에도 공매도가 또 계속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는 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공매도 재개가 일어나고 공매도 쳐야겠다 생각을 했으면 지금 감소를 안 하겠지요. 당연히 공매도 하고 싶은데 그냥 들고 있을 거니까요. 근데 감소를 한다는 것은 공매도 하려는 세력들이 약화되고 있다. 이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에 나와서 설명드리고 한 달 동안 공매도가 증가한 기업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 대주전자재료, 엔캠, WCP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온 종목들. 그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공매도가 조금 증가를 하고 또 빠지면 감소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예전처럼 주가가 높다 집중적으로 타켓이 되는 건 아니고요. 타켓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된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다. 또 또 전체적으로 보면 공매도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또 관심을 가져도 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줄었던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은 뭐 여유를 가지고 보유한다면 또 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 요것은 에코프로 BM인데 여러분 차트를 제가 요렇게 지난 금요일까지 요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 차트를 그냥 직관적으로 하면 요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계속 하락을 하다가 조금 반등을 만들어 가려는 모양.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1월 초의 저점보다는 2월 초에 저점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1월 중순의 고점을 요번에 돌파를 한다면 제가 화살표로 까만색으로 121일 평선까지 돌파를 한다면 이건 기술적으로 상승 전환이 됐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들은 121일 평선 돌파 후에 다시 지난 고점까지 눌림이 나오면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또 지금 매수를 한다고 뭐 강하게 상승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점진적인 상승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면 또 눌리니까 또 수익 실현하고 눌리면 매수하고 이런 측면에서 상승 전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차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상승 전환 모양이 먼저 나오는 종목들이 결국은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1월 저점보다 2월 달에 저점을 깨고 갖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넣습니다. 그게 아니고 에코프로 BM처럼 저점을 높이면서 먼저 돌파하는 기업. 요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보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보게 되면 한 번에 강하게 거래량이 내고 치고 올라왔거든요. 요거는 보게 되면 지금 치고 올라오면서 12월 1월 횡보 자리를 거래량이 내면서 뚫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강하게 먼저 반등이 나오는 종목, 요런 종목. 앞에서 에코프로 BM처럼 기술적으로 서서히 가거나 아니면 한 번에 강하게 확 움직인 종목, 요런 종목들이 조정이 한 번에 계속 치고 가지는 않거든요. 확 튀었다가 눌림이 나오는 요럴 때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시고요. 특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미국은 관세 매긴다. 거기는 불리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우리 정부에서 중국 저가 철강에 대해서 반등빈 관세를 매겼다. 상대적으로 여기가 훨씬 수익 측면에서 크거든요. 그래서 요게 시행이 된다면 주가는 생각보다 강하게 상승도 할 수 있고요. 또 요게 시행이 사실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가면서, 그래서 요쪽이 아무래도 반등핀 관세를 붙여준다면 워낙 많이 빠져 있고, 그렇다면 또 전통적인 철광에서 살아나고, 여기에다가 2차 전지 리튬 같은 경우는 또 보면 올해부터 미국에서는 중국산 리튬을 못 쓰게 되거든요. IRA 법안이 폐지돼가 아무래도 그게 적지만 어쨌든 중국 쪽에 들어오는데 관세를 높여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효과는 있고요. 그래서 중국 쪽 관세 높이는 거, 그런 것까지 합치면 어쨌든 기술적으로 먼저 뭔가 변화가 나오는 종목, 요런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또 업황적으로 제가 또 컨트롤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올해 앞에 말했지만 지금 IRA 법안 페이지 따라서 좀 둔화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둔화는 되지만 크게 성장할 거다, 거기에 비해서 둔화되는 거지 성장이 약화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거든요. 판매량 보면 여기에 이제 그래프가 YOY 정가율인데 보면 계속 정가율이 줄어들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까지 역성장까지 했거든요. 유럽이. 그러다가 올해는 26%확 증가할 거로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강하게 유럽이 이렇게 좋아지고, 요 배경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유럽이 탄소 규제 1월부터 작용을 하는 게 크게 작용을 하고, 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202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중단,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책적인 효과, 또 여기에다가 독일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 다시 한다, 요런 것도 있으니까 전기차 판매가 좋아질 거고, 또 미국 IRA 법안 폐지가 됐지만 지금 1월달 판매를 보게 되면 25%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 1월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 요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 그리고 전체 우리 현대 기아도 따로 자체 보면 표시를 했지만 1월 달에 잘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전기차 정가율도 보면 2025년부터 계속 정가율이 감소하다가 터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가 이렇게 팔리고 있다, 요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업황 최악은 지나가는 자리다. 거기에 따라 주가도 앞에 보여드리시면 주가도 조금 먼저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양극재 수출이 늘어나는 시점도 나오고,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업황이 다르지만 어쨌든 태양광 때 폴리실리콘 때 보면 태양광이 정말 대중화될 거다. 2007년 8년 때 폴리실리콘이 킬로그램당 $200를 넘어갔거든요. 그때 대표적인 폴리실리콘 만드는 업체 OCI 홀딩스 보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가 중국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 급락이 나오고, OCI 홀딩스 주가 급락이 나오고, 그러다가 태양광이 대중화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은 반등이 없지만 주가는 크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황이 먼저
좋아지는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좋아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네 눌렸다가 정말 대중화되면 또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전기차는 태양광 때보다는 훨씬 더 전기차로 가는 과정이고 또 미국이 중국을 막아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고점 대비 폴리실콘 때처럼 한 2년 반 정도 흘렀거든요. 벌써 2차 전지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점진적인 상승 그리고 어느 순간 대중화 기대감을 타고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더 지금은 기다리시면 결국은 뒤에 상승하는 시점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조금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밀렸을 때 저점 앞에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드렸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고 또 계속 들고 있기보다는 일정 부분 상승하면 또 수익 실현 눌리면 또 재매수. 지금은 아직은 주도주가 아닌 경우들은 계속 매매 전략을 병행을 해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조금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연초부터 로봇주가 가장 핫했는데 올해 계속 상승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주식은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소형 섹터인데 원래는 중소형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는 설명 먼저 한번 드릴게요. 신한투자증권 리포터 중에 일부를 제가 가져왔는데 다른 게 아니고 중소형주가 있고 대형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국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될 때는 대형주들이 퍼포먼스를 내고 상승을 하고 또 반대로 유동성이 증가될 때 시중에 돈이 풀릴 때는 아무래도 경제를 살리고 수출이 위축이 되니까 중소형주 가벼운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트럼프 관세부터 시작해서 수출은 둔화될 거고 그리고 내수가 워낙 어렵죠. 경제 성장률이. 그걸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은 풀 겁니다. 이 얘기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퍼포먼스가 좋아진다. 요렇게 갈 수 있고 1월 달에 수출입 현황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수출이 둔화가 되고 있는지 보게 되면 일단 좌측 보면 월별 수출 증감률인데 1월 달에 마이너스 10%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전환된 게 없이 다 플러스를 났는데 1월 달에 마이너스 10%랐고요. 물론 연휴가 앞에 있었지만 그런 걸 비해서도 워낙 크게 감소를 했고 우측의 수출량을 보더라도 1월 달에 수출이 491억 달러 작년에 비해서 크게 확 줄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둔화가 되는 건 맞기 때문에 또 중소형주 섹터 쪽에 또 요번에 다음 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될 확률이 거의 100%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동성은 좀 풀리고 요런 차원에서는 중소형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중소형 섹터가 로봇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것도 보게 되면 확률적으로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상반기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가장 1등으로 상승하는 섹터가 거의 6월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했던 섹터는 계속 하락을 했다. 그렇게 따지면 1월 달에 가장 강하게 간 섹터가 사실은 상승을 주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나눠서 보면 우리가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역시 코스닥 쪽이죠.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 1월 달에 가장 강하게 간 섹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가장 강하게 간 종목 10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1월 달 상승률입니다. 10종목을 보게 되면 하이젠 R&M, 고영, SP 시스템, 레인보우 로봇이죠. 1위부터 5위가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간 로봇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올해는 요렇게 판단을 할 수 있죠. 그 밑에 유리 기판도 있고 밑에도 있지만 어쨌든 압도적으로 로봇이 이렇게 강하게 갔거든요.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늘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 강하게 계속 상승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테마성이 강하게 갈 때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지 과거의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요거는 2023년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처음 지분 투자하면서 거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 상승을 주도했거든요. 그때 보면 1월 달에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 167% 상승 후에는 기간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상승이 나왔거든요, 또. 그래서 강하게 100%, 200% 상승 후에는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고요. 요것뿐만 아니고 2023년도에 AI 열풍이 불면서 강하게 갔는 대장주 셀바스 AI거든요. 셀바스 AI도 보면 한 170% 강하게 상승 후에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60%, 170% 상승이 나오면 어쨌든 주가라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가볼게요.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187%. 벌써 대장주가 그만큼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 이건 단기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 이런 조정들 늘 말하지만 좀 한 20일 이동평균선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영업일 기준으로서는 한 15 영업일 정도 횡보가 이어진다. 그러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뭐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들은 실적 발표에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3월 초까지는 실적 발표에 또 부담감도 가질 수 있으니까 요 횡보 기간이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또 앞에 강하게 이렇게 갔던 종목들이 결국은 또 뒤에서 강하게 갔으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로봇주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제가 앞에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눌림 조정, 횡보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길게 본다면 3월 30일 공매도 또 재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공매도 재개가 되기 전에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공매도 재개되면 빠질 수 있겠다 생각하면 미리 빠지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좀 눌릴 확률도 있고,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미리 좀 눌릴 확률도 있고, 요런 것들이 겹쳐서 만 영업일 기준으로 고점 대비 한 15 영업일 정도 횡보나 또 아니면 주가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왔다. 큰 대장주 먼저 움직인 종목 중에 요렇게 나오는, 앞에서 제가 올해 뭐 5종목 제일 강하게 갔는 거 코스다, 그런 강한 종목이 눌림이 나올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올해 로봇주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그래서 강하게 가는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횡보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로봇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로봇 업종 내에서 뭘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 로봇 업종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려고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로봇 밸류 체인이거든요. 보면 요 앞쪽은 부품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부품 회사들이 모이면 하드웨어, 로봇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요렇게 나눠지고, 하드웨어를 보게 되면 지금 가장 핫한 게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뭐 요건 글로벌적으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핫하고 요거 만드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데,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인데 이건 벌써 움직였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이나 산업 로봇. 우리나라는 뭐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요런 로봇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의료용 로봇, 또 맨 밑에 청소용 로봇까지. 그래서 완제품은 요렇게 구성이 돼 있다 설명을 드리고, 완제품 구성하려면 부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품을 보게 되면 액츄레이터라고 돼 있고 센스라고 돼 있는데, 센스에 대해서는 로봇 뭐 센서 종목이
움직임이 거의 없고 또 기억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센서 부품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 지금 가장 핫한 게 액츄레이터입니다. 액츄레이터는 쉽게 말해서 뭐 사람으로 따지면 관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절을 만드는 게 액츄레이터고, 그러면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감속기, 그 다음에 모터, 엔코더, 제어기, 요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액츄레이터 관련주들이 뭐 최근에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액츄레이터 중에서도 하이젠 RNL, 그 다음에 보면 로보티저, 요 두 종목이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왜 액츄레이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요 종목이 왜 상승을 했는지도 공부 차원에서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렇게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옆에는 산업용 로봇이고 이쪽에는 휴머로이드 로봇, 사람처럼 생겨 있지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게 휴머로이드 로봇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산업용 로봇에서 관절이 하나, 두 개 정도 필요한데, 휴머로이드 로봇은 여기 색칠되어 있는 거 다 관절입니다. 정말 관절이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휴머로이드 로봇 시대로 가면 관절을 만드는 액츄레이터 기업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 발달할 때는 액츄레이터가 한 2개 필요하다 했는데, 휴먼용 로봇이 만들어지면 한 10몇 개씩 필요하게 되니까 요번에 액츄레이터 관련 부품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하이젠 RM이나 로보티즈가 상승을 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얘네들은 지금 보게 되면 부품들을 모아서 액츄레이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소위 말해서 액츄레이터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액츄레이터 자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가가 더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보면 로보티저는 뭐 액츄레이터 비중이 매출의 90%고 글로벌 휴머로이드 업체의 제품 공급 이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젠 RNN 같은 경우는 아직 로봇 레퍼런스는 조금 부족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범용 모터를 만들기 때문에 좀 캐시카우가 있다. 요런 측면에 있어서 액츄레이터 직접 만드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로봇 기업이 하나가 뭐 상장이 되거나 나타났다, 또는 어떤 기업이 액츄레이터를 만든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품보다는. 그래서 휴머로이드 쪽에서는 요런 액츄레이터 만드는 기업, 요런 데 또 기술력을 내는 기업, 여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가면 하드웨어 중에서는 휴머로이드가 지금 가장 곽광을 받고, 그 다음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류용 로봇, 앞에 1월 달에 상승했던 5종목 중에 고용이 있었죠. 고용이 오류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고용이 왜 상승을 했는지, 강하게 상승을 할 때 시작점에서 공시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 공시도 하나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용 차트를 보면 1월 20일부터 강하게 갔는데, 요거 1월 20일 나온 공시입니다. 공시를 보면 다른 게 아니고 뇌수술용 의료 로봇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요 공시입니다. FDA 승인을 받으면 이제 미국 큰 시장에 진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시장 진출에 따른 기대감이죠. 그리고 고용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미국 FDA 의료용 기계 쪽에서는 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요런 기업들,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뭐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눌릴 때라도 따라 붙었을 때 수익률은 뒤에 더 갔거든요. 고용을 본다면. 그래서 요런 어떤 공시를 체크를 한다든가, 또 FDA 승인 가능한 기업, 뭐 요런 것들이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 기업에 의료용 로봇 쪽에서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왜 상승을 했는지를 파악을 하면 또 그 다음에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휴머로이드 로봇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눌림을 기다려야 되고, 레인보우는. 그 다음 나머지 의료용 기업들은 요런 공시 또 가능성이 있는 기업, 여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봇 소프트웨어. 사실 로봇 소프트웨어 이쪽도 중요한데 상장돼 있는 회사는 딱 2종류밖에 없더라고요. 보면 시멘스하고 코로봇 딱 2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로봇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해지냐고 하면,
로봇 시대가 가면 사실 로봇도 이제 하드웨어는 중국 보면 단가가 싸고 가격이 정말 싸게 나오기 때문에 하드웨어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로봇 소프트웨어는 대중화가 되면 될수록 로봇 생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게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 잘 개발을 하면 여러 로봇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은 커지기 때문에 로봇 소프트웨어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뭐 로봇 소프트웨어는 뭐 시멘스하고 콜로봇 딱 두 개니까요. 요런 종목들이 또 조정이 나올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이 로봇을 세세하게 싹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도 어떤 섹터가 하다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 섹터에 대해서 요렇게 분류를 하고 요 중에 어떻게 움직인다 요런 걸 하면 훨씬 내가 로봇에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훨씬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로봇이 뭔가 새로운 로봇 개발 업체가 나온다든가 하면 요 중에 어디에 속하고 그 섹터가 가장 핫한지 이제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참고해 놓으시면 그다음부터 새로운 종목이나 기술 개발이 나오면 대응하는 데는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 뭐 미국 종목 버테이가 엄청 많았는데 싹 빼고 우리나라 종목만 요렇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또 로봇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요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요렇게 이제 로봇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먼저 1월 달에 가장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 코스닥에서 5종목이죠. 하이젠 R&M, 고영, SP 시스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죠. 그리고 요거는 뭐 왜 강하게 상승을 했는지 액추레이터부터 의료용 로봇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로봇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대기업이 지분 투자를 한 기업. 요런 기업들이 사실은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분 투자한 기업, 또 여기 정리를 했는데, 요 위에 로보티저도 지분 투자했는데, 위에 뭐 강하게 갔기 때문에 빼놨는 거고요. 밑에 또 나머지 또 지분 투자했던 기업은 로보스타. 요거는 아예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돼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엔젤 로보틱스 LG전자고, 유일 로보틱스는 SK온, 심에서는 SK텔레콤. 그래서 지분 투자한 기업들도 요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로봇 기업은 산업 분류로 어디서 포함이 되는지, 그다음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 요건 대기업이 지분 투자했다는 것은 기술력은 먹고 들어간다. 기술력 없는 기업에 투자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요렇게 분류를 해 놓으면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시장이 조금 출렁출렁 하더라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시장 충분히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렵지만 올해 여러분들이 잘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부자 될 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요. 다들 올해 2025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